티덕후와 함께하는 티 히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오프닝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항상 저는 티를 마시면서 생각하는 게 과연 이 차는 어떻게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하고 또 이런 각 나라와 문화권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 걸까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덕후의 마음으로 한번 이런 티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전에 엄마 아빠가 들려주시던 옛날 얘기 같이 한번 재밌게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인 만큼 과연 이렇게 차를 마시는 문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차를 마시기 시작한 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원전 5천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천에서 7천여 년 전으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사실 그 기원이 또렷하게 어떤 것이다 라는 증거를 가진 역사라기보다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민담이나 설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두 가지 정도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염제, 신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염제 신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보면 중국의 삼황오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 삼황오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중국이 기틀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전설적인 제왕들을 일컫는 3명의 황제 그리고 5명의 제왕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신농은 삼황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농업이나 의학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왔고요. 불을 다루는 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해요. 그럼 이 신농이라는 황제가 의학에 있어서는 어떻게 발전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풀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었을까요? Nope.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농이 어떻게 하냐면 풀들을 직접 다 먹어봤대요. 풀을 다 먹어보면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풀, 이거는 약으로 쓰는 풀, 이거는 먹으면 중독되는 풀, 이런 식으로 직접 약초들을 먹어보다 보니까 실제로 독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이 차를 발견했다라는 썰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풀을 막 먹어보다가 독에 중독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독하지? 라면서 풀을 또 막 먹어보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차나무 잎을 먹어봤는데 그 중독됐던 게 나아지고 건강해졌다라면서 그로부터 차를 약용으로 쓰기로 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썰입니다. 신농이 차를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설화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따뜻하게 끓는 물을 머리맡에 놓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는 동안 참나무 잎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다 일어난 신농이 그 차를 마셔봤는데 머리도 너무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더라. 그때부터 차를 약용으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 두 번째 설화입니다. 사실 기원전 5천여 년 전의 인물이고 실존했는지도 정확하게 전해지는 사람은 아니라서 설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신농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내려오는 걸 보면 반인반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격화된 인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야기도 조금은 신격화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신농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설화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설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달마대사인데요. 실제로 달마대사는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하루는 이 달마대사가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눈꺼풀을 도려내서 던져버렸대요. 근데 이때 달마대사가 던져버린 눈꺼풀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차나무가 이렇게 솟아났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설화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불교 믿는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이 달마대사 이렇게 눈빛 막 이렇게 형형하게 애군 쫓아준다고 걸려 있잖아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선 이걸 차의 기원이라고 보기에는 그 전에도 이미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 몇 개가 발견이 된다고 해요. 어쨌든 요 이론을 차의 기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설화 이외에도 사실 차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편작이라는 중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완전 화타였던 거죠. 근데 너무너무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주변에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결국엔 암살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덤에 묻히고 나서 한 100일 동안 막 제자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아이고 우리 스승님 죽었다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슬퍼하니까 그 사람 무덤에서 차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인상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선 설화들에서 봤을 때 신농이 혹시 어떤 것에 관련된 업적을 쌓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바로 농업과 의학이었죠. 특히 차에 관련된 이야기는 의학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편작에 대한 이야기도 편작은 의원이고 그 사람의 무덤에서 이렇게 몸에 좋은 차가 돋아났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고대의 사람들은 차를 음료보다는 약으로 쓰이는 약용으로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처음에는 음료로 마시는 것보다는 음식에 넣는 감미료 혹은 약으로서의 처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차를 마시는 개념의 음료로 생각하게 된 것은 불과 한 150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이후 차가 중국 남부로부터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은 진나라 시대였고요. 중국 삼국 시대에는 차가 비로소 뭔가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나라 시절에 문인인 유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편찬한 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전부터 차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각 산지의 특징을 직접 다니면서 기록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 지역의 차들의 특색 등등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런 다경이라는 책이 바로 비로소 다른 나라로 차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차 문화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차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차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에 놀랐고, 앞으로 이 차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또 덕후처럼 한번 파헤쳐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즐겁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차 덕후의 역사 시간에서는 요 차의 전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티룸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